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어진 순서에 상관없이 한 분 한 분의 발제를 듣고 자유롭게 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실을 지역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수도권과의 지역의 차별 속에서 산업화 속도와 비중이 컸던 수도권 중심 그리고 대구 경북 중심에서 우리는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정치권에서 쥐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은철 의원님. 예. 이제 전라북도 인구는 75년부터 이렇게 줄었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 거 이제 시작됐거든요. 뭐 2018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보다는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이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네? 증가에 대한 정책은 이제 수요가 따라오면 되는 거거든. 공급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수요가 되는 상태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근본적인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야죠. 근본적으로 나오는 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연계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다 동의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주도해야 할 거는 정부가 국가가 그러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에 관계되는 기관이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예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걸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20년 후에 증가해도 지금은 이 줄어든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벌써 인구 대학의 신입생이 10%가 미달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 되면 20%, 30% 미달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이 없으면은 아무리 혁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참 우리 조봉옥 부시장이 좋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 대안 드릴까요? 예,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지금 원조 국가가 된 게 유일합니다. 예, 신생 독립 국가 중에.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정도 원조하지 하면 잘 몰라요. 작년에 3조 8천억에서 지금 4조 2천억까지. 연간. 대단히 이게 우리나라가 그 원조 증가액이 세계 최고예요, 최고. 미국보다도 뭐 영국보다도 어디보다도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상 원조만 한 반, 50%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인구가 부족하고 학생 수가 신입생이 부족하니까 우리 147개 신생 독립국가의 대상으로 4조 2천억을 원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조 자금 중에 5천억이든 1조 원을 떼서 거기에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한국에 보내면 전체 5만 명이든 10,000명이든 보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10,000명을 장학생을 뽑는다 해도 1,000억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1조 원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국에 유학을 보낸다면 한국말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조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조국의 일부분을 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예산으로도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로 해서 해외 전체에서 유학생을 받아갖고 아메리카를 그렇게 세계에 선양하듯이 우리도 BTS가 지금 전 세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생 독립국가 147개 국가의 리더 국가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외국인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좋은 과제가 아닌가. 예. 해결 방법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좀 유치하는 데서 해외 원조 비용을 활용하자 그렇죠. 이런 방안인데. 해외에서 장학금으로 예를 들어서 그 캄보디아면 캄보디아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 그 장학금으로 한국에 유학으로 와라.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장학생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김동원 총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과 수도권의 어떤 차이와 차별 속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인재가 아닌 20, 30대 청년이 전라북도에 1년에 10,000명 정도가 떠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10개 시도에 노무현 정부 시작됐고 혁신 시즌2를 기대했잖아요.
지역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이걸 정치권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시자 하는 말씀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이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 이전 기관들, 예. 지방 이전 기관들에 대한 뭐 우리 지방대학 할당제랄지 예.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제2차 지방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고 공약으로 하려고 하는 기금 운용본부가 지금 900조를 하는데 여기에 연계된 그러한 게 한국투자공사가 248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외 투자를 하니까 그 기업이 아니면 그 투자공사가 온다든지 또는 뭐 산업은행이 온다든지 뭐 이러한 중앙의 어떤 그 이전 기관으로서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제조업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연결하는 그 영남 지역이 중심이 됐잖아요. 예. 앞으로 새로운 산업은 얼마든지 우리 저 호남 쪽으로 전북 쪽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우선 하나가 와 있는 게 탄소 산업.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하는 수소 산단 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그 뭐 계속 1조 한 5천억 투자하고 있는 이제 새만금의 그 어마어마한 산업단지 이걸 국제산업단지 내지는 앞으로 미래산업단지로 디지털에 맞는 그런 산업단지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봐요. 정말 두바이가 그렇게 엄청난 또는 상해에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를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그런 등등을 지금 미래 사람에 맞게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느냐도 지금 대학 소멸, 지역 소멸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조금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시켜서 예.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살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당장 아까 말씀처럼 매년 인구가 떨어가고 있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일할 인력이 없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더 장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처방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장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뭐 돈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군산의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고 또 GM대우가 닫으면서 군산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를 다시 재가동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군산대학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군산대학이 위기가 되면 군산대가 나중에 학생을 모집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스웨덴의 이야기처럼 군산의 전체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것이 전라북도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군산대학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역의 지자체나 또 뭐 기업인들이나 다 같이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 혼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제가 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 몸살 앓고 있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줘라라고 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냥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위기라고 이제 느꼈다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광주 인인의 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네. 광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광주에 있는 대학들하고요. 15개 대학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일어나 가지고요. 지금 학교에 어느 학교는 어느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학교별로 분담을 하면서 이게 함께 이제 모집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지역 사회가 정말 이게 광주가 서남대처럼 문을 닫게 되면은 우리는 다 몰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산대가 이제 총장님까지 사표를 낸 상황이라서 그렇죠. 저는 정말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일단 대학을 나왔다가 지역에서 대학 나왔다가 서울에 갔다가 유턴한 학생들이 있어요. 유턴은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귀농이나 귀촌이나 이런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문예나 이런 활동 때문에 이렇게 동아리를 틀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친구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교수님 하신 말씀이 대학에서 정말 이것을 잘 막 큰 뭐 무슨 라인도 있으시고 어떤 그 소규모의 대규모의 이런 정책도 있지만 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문화활동 경험 이런 것조차도 다 수도권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거리에 대한 경험조차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클래스 중심이라든지 고전적인 이런 활동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NGO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민관 협력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녹아내려면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진들이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주실 건가 이런 것들을 열려놓고 막 다가게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게 따끈따끈하게요. 이게 12월 9일 나왔던 자료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졸업만 하면 대기업 채용 연계 학과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보세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친구들은요. 삼성, SK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 계약 학과에서요. 들어가기만 하면 학비 보조금 결적 사유가 없는다면 졸업 후 뭐 기숙사비 전액 학비 전체 이렇게 해서요.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기업들의 이 현상을 갖다가 구미 시민들처럼 우리 전주 시민이 얼음물을 부서 잔다고 그래서 그게 될 일입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애가 타는 게 아까 총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시적인 이런 그 계획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절실한 마음으로 대학도 임해야겠지만 정치권이나 행정 또 지역사회도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타 기초 광역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광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시청 안에다 대학 발전 지원과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송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경주, 포항, 울산은 유니버시티 그래가지고 대학과 기업, 뭐 상공회의소, 지자체가 하나가 돼갖고 이미 업적을 내고 있고요. 뭐 대구, 경북, 세종, 충남 뭐 이런 쪽 전부 다 총 단결했습니다. 지금 다 기구가 발족돼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전북만 안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예, 예. 이제 주체가 돼야 그러니까 된다는 말씀. 뭐 저 해결책 제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전북만 빼고 지금 수도권 빼고 전부 대학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그 큰 행정부의- 연대 기구가 이미 다 발족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조봉옥 행정부 이사님께서 성과들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지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과가 낮은 부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연계가 이제 주체가 누가 돼서 조금 더 가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만 더 고민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서남대 말씀도 하셨고 그 전에 저 전문대 벽성대 문 닫았잖아요. 네네. 그 벽성대 문 닫을 때 제가 원광대 학생처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서거석 총장님하고 정세현 저희 원광대 총장님이 아주 우호관계여가지고 양대학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해보자 그런 교류를 많이 하실 때인데 제가 그 벽성대 사태를 보면서 그 제안을 드렸어요. 벽성대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볼 때, 타 광역에서 볼 때는 전북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의 문제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쪽이 저 무너진다고 그냥 나무 일로 보시지 말고 전북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끌어올릴 거냐. 그래야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해외 무상 원조 그런 내용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들 문제 유치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으로
오늘 학생들이 전라북도로 오려면 교육 내용이 좋든지 장학금이 더 많든지 무슨 교수님들이 실력자가 많든지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글로벌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그 원광대 문제가 아니라 전북 지역 전체 10개의 4년제 대학의 이 교육 경쟁력을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높여가지고 수도권하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타 광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연대 기구 함께 고민 예.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부지사님과 기업과 또 우리 이광일 단장님 목소리도 좀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협업기구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올 봄에 이 멍석 토론을 기획한 게 바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좀 자주 만나시고 성과를 내십시오라는 주문의 목소리가 바로 이 멍석 토론의 취지였는데 사실 그 사이에 또 정무부지사님은 또 그만두셨고 사실 도지사님이 출연을 하셔서 전체적으로의 맥락 속에서 참여를 하시고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에서 오늘 부지사님께서 해오셨는데 세 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지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제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혁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행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RIS 현재 공모 사업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저희 행정에 공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돈은 지방비 확보 쪽에서만 신경을 쓰라.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좀 부여가 되어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 시스템 제도상으로는 미진하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벽성대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서해대도 말씀하셨고 서남대, 예. 이제 서해대도 이제 얼마 전에 또 폐교가 됐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서남대도 이제 폐교가 됐는데 그런 부분 그 학교들은 그 폐교된 원인이 학교의 어떤 이사장이나 그 소유주의 어떻게 보면은 그 횡령이라든지 비리 이런 부분하고 더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게 없이 같이 이렇게 또 지역의 그 전체적인 혁신 체계를 살리기에도 좀 버거운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같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협력하는 게 굉장히 좀 그 부담스러운 또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어쨌든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 먼저 그 대학에서 좀 자율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같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도도 같이 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정이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예.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해주시면. 예. 그 RIS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3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광역은 벌써 이제 2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이 저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RIS 사업이 단순하게 그 대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대학이 공유대학 체제를 해서 같이 혁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인력을 길러낼 뿐만 아니라 특화산업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한 경남지사는 아까 교육부가 온 게 아니라 지사가 먼저 갔어요. 가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합시다고 사실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USG라는 공유형 대학을 개념을 먼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계획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되면 도에서는 지원해 주겠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늦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국회에 다니면서 RIS 사업 예산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부총리님 만나고 예산실장 만나고 또 국장 만나고 총괄국장 만나고 우리 대학국장 만나서
이 예산 필요성 2번, 3번 설명을 했고요. 또 국회 가서도 소위 뭐 다 설명하고 했는데 물론 일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일부 광역단체장들 장들은 직접 와서 같이 다닙니다. 의원들도 같이 막 합세하고요. 그리고 막 사진 찍고 대구 경북은 막 예를 들어서 유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막 사진을 찍고 다른 데 보라는 거죠. 내년 사업은 우리 거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쇼를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저는 엊그저께도 또 교육부에 또 가서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물론 교육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이렇게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고 또 오히려 또 다른 부처 산자부나 산업부나 또 과기부처럼 지역 각종 과가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밥그릇이 더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달리한다고 어쨌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저희 지사님도 RIS 이번에 이제 한 개에서 2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동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RIS 관련해서 좀 저희들도 어쨌든 내년에 공모가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유치돼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